안녕하십니까. 사이먼 박시사입니다. 오늘은 부어 혹은 성공한 직장인이 되는 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독창성, 오리지널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읽었던 오리지널스, 내가 본 책 오리지널스, 아담 그랜트 부제로서 How Non-Conformists Move the World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Non-Conformist, 순응하지 않는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전하는 사람, 창조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는가, 그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 뭐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근데 이 저자가 쓴 책 중에서 이 책이 있어요. Give and Take라는 책. 이 책은 한국어로 번역돼서 한국에서 좀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은 무언가 실적, 업적, 성과죠. 영어로 achievement를 내는 그 선택의 길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conformity, 순응. 두 번째는 독창성, originality. 순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대로 가는 거고요. 독창성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보다 다른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독창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순응을 택할 건가 또는 독창성을 택할 건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는 좋고 나쁜 문제도 아니고요.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선택의 문제입니다. It's up to you, it's up to me. 첫 번째, 순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응형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고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집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볼 수 없는 집단이 있고, 어떤 집단은 다시 말해서 불편함, 불합리함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 순응형 집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뉴욕대 정치심리학자 존 조스트 그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 기준으로 설문조사 사람들 중에 85%가 순응형에 속한다 그래요. 순응형. 그러니까 100명 중에 85명 정도가 순응형. 대부분 사람이 순응형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예상과 달리 흑인 집단, 백인 집단, 그 영어로는 유러피언 아메리칸, 그 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집단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죠. 백인 집단에 비해서 의외로 우리가 예상과 달리 흑인 집단이 백인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제도에 순응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집단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도 의외로 저소득 집단이 고소득 집단에 비해서 순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존 조스트는 System Justifying Theory라고 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라는 이론을 정립해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의 특징 중 하나는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말해서 리스크 어버스죠.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순응형 집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전의 이익에 관심이 많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목전이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 스마트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calculative란 용어를 썼대요. 스마트라는 것은 좀 총명하다, 똑똑하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calculative는 계산적이다.
저는 그냥 계산적이라고는 전략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전략적이다. 그래서 자신보다는 음, 음,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아마 셀프 센터드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 중에 하나는 현재 있는 지식, 정보, 기술을 총 에너지를 활용해서 현재 있는 자기 현재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성과를 보여주려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또 하나의 욕구는 이 사람들은 특징 중에 죄송합니다. 욕구가 아니라 특징입니다. 승인 욕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학생인 경우에는 부모의 인정, 부모의 칭찬, 뭐 물론 필요하죠. 거의 민감한 거고 회사인인 경우에는 상사 또는 동료 인정과 좋은 평가에 민감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심리학자 중에서 뭐 다양한 심리학자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가 그 심리학 개론에서 배운 그 심리학자 있지 않나요? 칼 융도 있고 프로이드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나요? 마슬로우 뭐 많이 있지 않나요? 그중에서 아들러 그 인디비주얼 사이콜로지스트라고 개인 심리학자의 그 창시자인 아들러의 그러니까 말씀을 빌리자면 이 사람들은 있죠. 개인 승인 욕구가 강해서 결국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눈, 기, 인정, 칭찬에 민감한 사람은 색다른 것, 또는 독특한 것, 다른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책에 의하면 스쿨 스마트 하다 그래요. 스쿨 스마트. 스쿨 스마트라는 것은 뭐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단 말이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은 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모두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데 스쿨 스마트가 반드시 스트리트 스마트 또는 소사이티 스마트 될 수 있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인정하는 직업 같은 걸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래요.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면 아마도 아들러 심리학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혹시 이 책 한국에서 제법 한국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 이거죠. 기라와레루 유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도 수능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눈에 띄는 것도 싫어하지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용기가 없어서 아마도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런 유형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보니 뭐 그저 그렇게 살았네 하고 나의 노후에 후회한다든가 해안한다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제 해석이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주형 특징 하나는 안주형이랄까 뭐죠? 수능형이죠. 죄송합니다. 수능형. 현 상태에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영어를 보면 settlement, complacency, 또 뭐 comfortable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순위형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피라미드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에 많이 있다 그래요. 아래에 있지도 않고 가운데 많이 있는데 가운데 중간 영역이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면은 평균 이상 또는 평균 정도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뭡니까? 중산층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중산층이라는 그 단어가 뭐 편안하게 어느 정도 생활을 뭐 유지하면서
사는 집단 그렇게 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회학자가 아니어서 뭐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 대한민국 기준 봐서는 뭐 화이트 칼라, 전문직 종사자, 뭐 등등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기 때문에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산층들이 왜 변화를 하지 않고 안주하느냐 이걸 찾아본 논문을 찾아봤는데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하먼이라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미들 스테이터스 컨포미스트, 그러니까 중산층은 순응한 집단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른바 중산층은 사회계층 집단 중 최상위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도 강하지만, 중산층이 이제 위로 상위층으로 올라가고 강하지만 하위계층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압박감이 강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현 상태에 안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기에 누구죠? 조지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연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위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만족하고 그냥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본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이런 성향의 뭐 이런 집단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오르레인버 가장 중요한 주제죠. 오리지널티형, 오리지널스와 본 책의 제목과 같은 유형이죠. 오리지널스, 도전형 혹은 창조형 또는 변화형이라고 할까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편함이라든가 불안함, 기존 관행과 제도의 반기를 들고, 반기라는 것은 no 들고 이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이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say no 또는 챌린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웰빙이랄까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 또는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problem solver, 문제 해결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하나 소개할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리지널리티죠. Originality 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Originality is the taking the road less traveled. 무슨 말이죠? 도전형, 변화형 또는 창조형 인간들은 정의되지 않는 길 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또는 보이지 않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르죠. 앞서 말한 그 숭형과 완전히 다른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영어로 unconventional, 상식 타파, 기존 관례에서 벗어남, 그러죠. unconventional이죠.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거죠. 그 다음에 highly creative, 창의적이고 또 visional이라고 했네요. visional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보인다 생각하고 그거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revolutionary,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바꾸려고 하죠.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radical risk라는 것은 그 조그만 위험이 아니라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해내겠다는 사람들이죠.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crazy한 거죠. crazy. 저는 crazy한 걸 좋아합니다. 자, 이게 또 마지막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형에 포함된 사람들은 경제학가 조셉 슈핀터가 말한 건데, originality is an act of creative destruction.
뭡니까? 오리지널리티는 창조적인 파괴 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리지널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파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적인 파괴하는 사람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그 우버를 몇 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 우버는 원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데 자동차 회사잖아요. 전 세계 가장 그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택시 회사잖아요.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아마도 창조적인 파괴를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컨포미스트였다면 그걸 그냥 그 불편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냥 침묵했을 텐데 침묵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한 사람이어서 지금 우리가 그 서비스를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기업을 칭송하고 또 그 기업이 발현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구체적인 오리지널티형 인간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기업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 그다음에 일본의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뭡니까?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오, 손정희 회장, 그러니까 구글의 레리 페이지, 스티브 잡스, 많죠? 최근에 그 미국에 관심이 됐었던 일론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이번에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시켜서 우주정거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켰잖아요. 테슬라도 있고, 그다음 원래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도 만들지 않았나요? 자율주행 차도 만들고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오리지널티를 가지고 있는 도전형 인간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 큰 나라 있죠. 중국의 마윈 선생, 알리바바 창업자 알리바바 마윈 선생. 그 다음에 일본 중국의 바이두라고 있나요? 바이두는 지금 검색 엔진 중국의 가장 큰 검색 엔진 회사지만 요즘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로버트라든가 AI인가요? 네,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게 바이두의 리해농 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오리지널티를 가지고 있는 도전형, 창조형 그런 인간인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페이스북 창업자 누구죠?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결국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출발점은 결국 호기심 같아요. 호기심. 호기심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호기심이라는 정의는 전공,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기 전문 영역 이해 분야까지 관심과 흥미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은.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죠. 결국 선한 호기심이랄까요? 선한 호기심은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제가 선한 상상력, 선한 호기심 이런 선한 자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우리라고 할까요?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되기를 바라는 그 오리지널티 유형이 되기 위해서는 도전형 또는 창조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Art of Loving. 저자가 누구죠? 에릭 프롬인가요? 에릭 프롬이 그 사랑의 유형 중에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있죠. 그 형제가 있어요. 형제. Brotherly Love라고 있죠. 형제.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사랑,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형제가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형제. 그러니까 그 자기
이를 위한 것도 물론이지만 타인을 우선시하는 무슨 마케팅이나 마케팅이라 이렇게 관광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고객 지향, 뭐 서비스 지향, 뭐 그런 용어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자 혹은 성공한 직장이 되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독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이해한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냥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그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 또는 그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책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보셔서 더 많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책과 관련된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question, challenge, change.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question, challenge, change. 이 세 단어를 본 책과 더불어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이 부자 또는 성공한 직장인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